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우리 2024 기출 포커싱 이제 우리 7강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테마 3번. 자,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 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가 어차피 유형이 좀 평이한 유형이 계속 반복되는 건 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이번 시간에는 22번, 26번, 그리고 29번, 자, 30번 이 네 문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22번 문제인데, 자, 이제 2019년에 실시된 수능입니다. 그리고 정답률은 74%죠. 그럼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유형 잘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옳은 거 고르는 거죠. 세모기업의 X제 생산과 관련된 자료인데, X제 생산에는, 자, 포인트는 X제 생산에는 Y제만 필요하지. 그리고 Y제 가격은 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단 생산된 X제는 모두 판매되고, 자, Y제 구입 비용 이외에 다른 비용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비용은 Y제 구입 비용만 돼요. 자, 그런데 일단 지금 보니까 X제 생산량이 있고, 이 세모기업은 X제 생산하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지금 총 수입이 나와 있는데, 자, 총 수입이 20, 40, 60, 80, 100이야. 자, 그런데 생산량은 하나, 둘, 셋, 넷, 다. 생산된 X제는 이런 단서가 무조건 나오죠. 자, 생산된 X제는 모두 판매된다는 얘기는 생산량이 판매량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팔리는 거고 총 수입이 20, 40, 60, 80, 20, 100. 그래서 20씩 증가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자, X제 가격은 개당 20만원이구나 하나 잡고, 그쵸?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선택지를 보니까, 1번은 뭐 쉽게 떨어지죠. X제 가격은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비용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윤 물어보니까 우리는 일단 총 수입에서, 자, 총 비용을 빼줘야 되고, 그로 인한 이윤을 구하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Y제 생산성이 나와 있지. 근데 Y제 생산성 어떻게 구하냐면 Y제 투입량 분의 X제 생산량이야. 자, 그런데 Y제 생산성이 0.5가 나왔다고. 생산량이 1개일 때 Y제 생산량이 0.5, 2분의 1개 나온 건 뭐냐면 X제 생산량이 1개일 때, X제 생산량이 1개일 때 Y제 투입량이 2개가 돼야 그때 2분의 1, 0.5가 나오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X제 생산량이 1개일 때, 자, Y제 투입량은 2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X제 생산량이 이번에는, 자, X제 생산량이 2개인데, 자, Y제 투입량으로 나눠줬더니 이 값이 0.4. 근데 여러분 0.4란 얘기는 5분의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Y제 투입량은 5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하면 Y제 투입량은 10개, 그 다음에 20개, 그 다음에, 자, 50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Y제 생산성 자료를 가지고 Y제 투입량을 구하는데, 문제는 Y제 가격은 만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2만원, 5만원, 생산비는 10만원, 20 곱하기 1, 2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자, 총 수입에서 이 Y제 투입량을 가지고 비용을 구해서 우리는 이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20 빼기 2, 18, 40 빼기 5, 35, 60 빼기 10, 50, 그 다음에 80 빼기 20, 60 되고요. 그 다음에 100 빼기 50 해서 이윤은 50. 그러면 이윤이 가장 극대화되는 건 60이니까 그때 생산량은 4개. 되죠? 자,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2번. 자, X제 생산량이 4개일 때, 1개당 생산비용. 자, 밑줄 쫙 칩니다. 1개당 생산비용, 평균 비용이잖아. 그쵸? 그래서, 1개당 생산비용은 이거를 결국 이 생산비용을 X제 하나, X제 2개, X제 3개, X제 4개, X제 5개 이렇게 나눠주면, X제 1개당 생산비용, 1개당 생산비용, 즉 평균 비용이 나올 거야. 그러면 2, 2.5, 3.몇, 5, 그 다음에 10. 그러니까 1개당 생산 비용은 10이 제일 크잖아. 따라서 4개에서 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번 선택지는 5개에서
최대가 되는 거죠. 자, 3번. X제 생산량이 한 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여러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2, 3, 5, 10. 자, 30.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해줘야 돼요. 4번. X제 생산량이 3개일 때와 50, 5개일 때 50 이유는 동일하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자,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 수준에서 여러분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은 4개고 그때 YJ 투입량은 20개죠. 따라서 10개이다가 틀린 거지. 그래서 결국 22번 문제 포인트는 보다 누가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푸느냐가 관건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런 유형 실제로 잘 나오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정확하게 유형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22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을 옳은 건데요. 2020년 9월 평가원 문제고 실제로 정답률은 52%였죠.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 정답률이 52%인 이유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 압박, 그리고 계산 실수야. 항상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조건대로 연습하는 걸 보는 거야. 자, 우리 첫 번째 단서 잘 잡아요. 여러분 밑줄 쫙 쳐. 문제에서 이윤극대화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총수익과 총비용을 구해야 돼. 그래서 총수익 빼기 총비용 이윤이고 어떤 문제는 판매 수익 극대화를 물어보기도 하잖아. 그럴 때는 비용자를 구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이윤 극대화라고 했기 때문에 비용까지 구해야 돼. 자, A기업은 X제를 독점 생산하여 물류회사의 운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시장에 판매하는데 자, 밑에 보면 생산량 수준에 따른 총수입 자료가 나와 있죠. 생산량 자료에 따른 총수입 자료가 나와 있고요. 자, 더 중요한 거 여기서 A기업의 총비용을 구할 때 총비용은 생산비용과 운송비용만으로 구성된다.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총비용은 생산비용과 운송비용만으로 구성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생산비용은 무조건 개당 40만 원으로 일정화돼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 중요한 거 그냥 일정한 게 아니라 모당 개당 40만 원으로 일정하죠. 그럼 한 개면 40, 두 개면 80, 세 개면 120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자, 운송 서비스 가격이 서비스 1, 서비스 2, 서비스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A기업은 서비스 1, 2, 3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1, 뭐 3번 해도 되고 1, 2번 해도 되고 1, 2 해도 되고 뭐 1, 2, 3 다양하게 예를 들어 X제 2개를 운송할 때 조합이 가능한 건 서비스 1은 1개 운송이죠. 이걸 2번 이용하거나 또는 서비스 2를 한 번만 이용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X제 2개를 운송할 때는 서비스 1을 2회 이용하거나 서비스 2를 1회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총 수입이 나와 있잖아. 그런데 비용이 생산비용과 운송비용이 합익인데 운송비용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비용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운송비용의 조합을 잘 따져서 운송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윤이 극대화되겠지. 자, 그럼 이제 선택지는 이제 하나하나 좀 보면서 갈게요. 그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봐봐. 지금 여기 일단 총수입 자료가 있잖아. 그래서 총수입이 100, 180, 240, 그 다음에 300, 그 다음에 325야. 그런데 문제에서 일단 개당 생산 비용은 80만 원을 일정하다고 했어. 그러면 일단 무조건 한 개일 때는 생산 비용이 40, 두 개일 때 생산 비용은 80, 세 개일 때 생산 비용은 120, 네 개일 때 생산 비용은 4, 46, 160, 다섯 개일 때 생산 비용 4, 5, 20 해서 일단 200. 자, 이게 생산 비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운송 비용을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생산 비용과 운송 비용 구성되는데 일단 생산 한 개일 때는 무조건 서비스 1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운송 비용은 24가 돼요. 그쵸? 한 개 운송하면 무조건 서비스 1을 이용해야 되지. 그때 가격이 24만 원이니까 그러면 총 비용은 64만 원이 될 거고, 그쵸? 그러면 그때 이유는 100 빼기 64하면 얼마가 되니까 36만 원이 이윤이 되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생산량이 2개일 때 이제 우리가 운송 비용을 잡아보면, 자, 한 개 운송 서비스 1을 2번 이용하면 48이야. 또는 서비스 2를 이용하는데 서비스 A는 2개 운송하자 36이 더 적으니까 이때 운송 비용은 36이 되죠. 그럼 80 더하기 36, 116을 빼주면 얼마에서? 180에서 그러면 이때 이유는 6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생산량이 이제 3개입니다. 자, 생산량이 3개일 때는 그럼 여러분 3개일 때는 서비스 1을 3번 이용하거나 서비스 1과 서비스 2를 이용하거나 그쵸? 또는 서비스 3을 이용하면 되잖아. 그런데 요거 3개 이용하면 3에 6, 3, 42, 72.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용하면 50에서 60이네. 그런데 서비스 3을 이용하면 50으로 제일 작잖아. 그러면 이때는 서비스 3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때 운송 비용은 50이 됩니다. 그럼 170, 240 빼주면 240에서 170 빼주면 그때 이유는 70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4개입니다. 4개를 생산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운송 비용은 요거를 4번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제일 클 거니까 버리고요. 그러면 3과 1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지. 3과 1을 이용하면 74야. 그런데 2를 2번 이용할 수 있지. 그럼 6, 2, 12 해서 66에 36 곱하기 36 더하기 36 하면 72가 되네. 그럼 더 작은 건 72죠. 그러니까 서비스 1을 2번 이용하면 72 비용이, 서비스 1과 서비스 3을 이용하면 74. 그러면 72가 더 작으니까 이때 운송 비용은 자 72가 돼서 300 빼기 232 하면 이윤이 68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5개잖아. 그럼 5개일 때는 여러분이 조합 따져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조합 따져보면 그럼 5개일 때는 제일 싼 게 3과 2를 이용하는 게 86으로 제일 싸다고. 그러면 이때는 86이 되고요. 자, 그럼 이때 이유는 얼마가 되냐면 325에서 286을 빼주니까 39가 되는 거지. 끝!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 그럼 1번. 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수입은, 여러분 평균 수입 미출치입니다. 자, 평균 수입은 이 총수입을 뭐로 나눠준 거야? 총수입을 생산량 수로 나눠줬으니까 1분의 100, 2, 9, 18, 90, 80, 4, 6에 4, 7에 28, 그러면 4, 5, 20, 70 해서 점점 평균 수입은 하락하죠. 결국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이건 다시 한번 꼭 암기합시다. 자, 평균 수입은 총수입을 자 생산량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우리가 재화 한 단위당 수입, 즉 뭐가 돼? 가격. 돼요? 그래서 1번 감소한다고. 2번 자 생산량이 2개일 때보다 4개일 때 평균 비용. 자, 평균 비용은 이 총비용을 더하면 총비용이잖아. 생산량 수준으로 나눠주죠. 자, 그러면 생산량이 2개일 때는 116을 2로 나누면 2, 50, 2, 8에 16, 58인데 생산량이 4개일 때는 160 더하기 70이니까 231을 4로 나눠주죠. 그러면 4, 5, 20, 4, 8에 30, 58 같네. 그래서 2번은 작다가 아니라 2개일 때 평균 비용과 4개일 때 평균 비용은 58로 같다. 3번 자 생산량을 2개에서 자 3개로 늘릴 때 총비용의 증가분은, 여러분 생산량을 2개에서 3개로 늘리면 총비용의 증가분은 자 2개일 때 총비용은 116이고 몇 개입니까? 3개일 때 총비용은 170이니까 이때 총비용의 증가분은 54가 되죠. 총비용의 증가분은 54고 총수입의 증가분은 180에서 240이니까 60. 그럼 총수입의 증가분이 총비용의 증가분보다 크죠. 그래서 총수입의 증가분보다 총비용의 증가분은 총수입의 증가분보다 작다가 돼야 돼. 4번 그럼 A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몇 개입니까? A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은 3개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이제 5번 볼게요. 여러분 서비스 1의 가격이 18만 원으로 낮아진대. 서비스 1의 가격이 자 18만 원으로 낮아지면
자, 이건 좀 여러분이 한번 해봐. 자, 서비스일의 가격이 이제 24만 원이 아니라 18만 원이 되면 우리는 뭐가 바뀌냐면 여기에 운송 비용이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18만 원으로 나눠지면 그러면 여러분 봐봐. 만약에 두 개를 생산할 때는 이거 곱하면 2지. 그럼 얼마 나오냐면 36해서 서비스일을 두 번 이용해도 되고 서비스일을 한 번 이용해도 비용은 36 같잖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차관해서 여러분이 다시 계산을 대입하면 이때는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이 3개가 아니라 4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이고, 자, 요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26번 문제는 결국 이겁니다. 어떤 문제를 푸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단서가 여기서 총비용은 생산비용과 운송비용으로 구성된다 라고 한 거에 착안해서 일단 생산비용은 개당 40, 그래서 40, 80, 120, 160, 200으로 증가하고, 하지만 운송비용의 조합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가장 최소화하는 운송비용의 조합을 집어넣어서 총비용 구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정답률이 50%까지 떨어지는데 이 문제가 뭐 특별히 수학적 어떤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결국 주어진 문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시간 압박을 이겨내고 차분하게 풀 수 있는가, 그리고 집중력 있게 풀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니까 절대 쫄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절대 쫄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26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갑니다. 29번 문제 볼게요. 자, 29번 문제. 여러분, 이 문제는 좀 과거 문제입니다. 2012년 6월 평가 문제야. 그러면 이러지. 아, 선생님, 이 문제 왜 풀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 문제 접근법, 선택지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서 든 겁니다. 자, 실제로 2012년 6월 평가원 때 정답률이 30%까지 떨어졌는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의 접근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림은 각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고르면 일단 여러분은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때 기울기가 1이니까 우리는 일단 x제한계 기회비용은 y제한계, y제한계 기회비용은 x제 하나, 여기까지는 됐지. 근데 이 상황에서 자, 우리 기억 볼게요. 자,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2배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돼. 잘 봐.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기회비용이라는 걸 알잖아, 우리가. 그쵸? 그런데 기울기가 기회비용이니까 기울기가 바뀌면 기회비용이 바뀌고, 역으로 기회비용이 바뀌면 기울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기회비용이 바뀌면 기울기가 바뀐다라는 걸 착안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돼요? 자, 그럼 기억 선택지 봐봐.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2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는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y제 1개라는 걸 아는데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x제 하나 생산의 기회비용이 2배가 되면 지금 x제 하나 생산의 기회비용이 y제 1개였다가 y제 2개로 바뀌는 거지. 그쵸? 바뀌고 시점의 생산이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는 건 이 생산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이 기업의, 국가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효율적 생산점이잖아. 그러면 시점의 생산이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이 시점이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 C가 X제 최대 생산량이잖아. 그러면 중요한 건 결국 시점부터 생산 가능 곡선을 다시 그려보는 거예요. 왜? 기회비용이 바뀌었으니까 기울기가 바뀌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X제가 하나 줄면 Y제가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X제 한 개 기회비용이 Y제 2개가 됐기 때문에 X제가 200개가 줄면 Y제는 400개가 늘어나겠지. 그리고 또 200개가 주면 여기서 400개가 늘어나서 새로운 생산 가능 곡선상의 Y제 최대 개수는 800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자, 이제 새로운 생산 가능 곡선 어떻게 지나냐면 요 점과 요 점 쭉 가서 800개까지 가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기억,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2배. 그래서 X제 한 개 기회비용 Y제 2개가 되고 C점의 생산이 효율적이면
YJ 최대 생산량이 800개가 돼서 YJ만 생산하면 최대 800개 생산. 맞죠?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은 자, 또 똑같은 선택지입니다. XJ 1개 기회비용이 YJ 2개가 된 거고, 자, C점의 생산이 효율적이면, 그치? 다시 새로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해서 2점을 지나고, 그냥 200개 줄면 400개 늘고, 거기서 또 200개 줄면 400개 늘어서, 이때 최대 생산량이 이제 800개까지 가는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 D점은 새로운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있으니까 생산 불가능, 맞죠? 그런데 이 점은 새로운 생산 가능 곡선이 지나니까 이 점의 생산은 효율적이다.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자, 이제 조건이 바뀝니다. 자, 조건이 바뀌어서, 디귿에, 이번에는 YJ 생산의 기회비용이 2배가 된대. 그럼 원래, YJ 생산의, YJ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XJ 1개였잖아. 그런데 이제 2배가 되면, XJ 2개가 되는 거야. 그럼 XJ 1개 기회비용은 YJ 2분의 1개가 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점의 생산이 효율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A점의 생산이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기회비용이 바뀌면 기울기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생산 가능 곡선이 요 A점을 지난다는 거잖아. 그러면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 가능 곡선을 다시 그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A점은 200개, 200개지. 근데 이제 YJ 1개 기회비용이 Xj 2개니까 YJ가 100개 줄면 XJ는 200개가 늘 거고, 자, 또 100개 줄면 XJ는 200개가 늘겠지. 자, 따라서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로 YJ가 100개 늘면 XJ는 200개가 줄 테니까, 자, 그러면 요 점에서 우리 세로축부터 잡으면 XJ가 200개 줄면 YJ 1개 기회비용 XJ 2개면 XJ 200개는 YJ 100개지. 그러면 XJ가 200개 줄면 YJ는 100개가 증가해서, 자, 이때 YJ 최대 생산량은 300개가 되는 거고, 요 YJ 최대 생산량과 요 A점이 지나지. A점이 지나서 A점이 새로운 생산하는 곡선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J가 100개 줄면 XJ가 200개 늘고, 자, 또 100개 줄면 또 200개가 늘면서, 자, 새로운 생산 가능 곡선이 요렇게 지나면서 요때가 200개, 200개에서 600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귿, YJ 생산의 기회비용이 2배가 되고, A점의 생산이 효율적일 때 XJ만 생산하면 800개가 아니라 600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리을, YJ 생산의 기회비용이 2배가 되고 A점의 생산이 효율적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새로운 생산 가능 곡선 그렸지? 그럼 그때 D점은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있으니까 불가능 맞고, F점은 새로운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으니까 효율적이다. 맞죠?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었어. 기억, 니은, 리을. 근데 특히 학생들이 디귿과 리을 선택지에서 요 새로운 생산 가능 곡선을 잘 못 그려서 많이 틀렸죠. 이런 거 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29번 문제 정답은요, 기억, 니은, 리을. 자, 4번. 다시 한번 강조. 생산 가능 곡선의 이 직선의 형태일 때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기회비용인데, 그럼 기울기가 바뀌면 기회비용이 바뀌니까 반대로 기회비용이 바뀌면 기울기가 바뀐다. 자,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30번입니다. 자, 2년 전 문제죠. 2년 전, 횟수로 따지면, 그쵸? 이제 2021년 11월 수능이고요. 정답률은 88%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자, XJ 생산자는 2명입니다. A와 B가 있고, 시장에서 한 개당 50원에 거래되는 XJ를 생산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A도 개당 50원, B도 개당 50원이면 일단 우리는 총수입을 알 수 있지. 그럼 총수입은 무조건 한 개에서 50, 두 개는 100, 자, 세 개는 150, 네 개는 200, 자, 다섯 개는 250, 여섯 개는 자, 300 이렇게 됩니다. 일단 총수입을 잡았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밑에 보면 이제 총비용 자료가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는 바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총수입에서 A의 총비용을 빼주면 이윤이 30, 그 다음에 50, 6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이윤이 0. 이건 A의 이윤이고, 이 총수입에서 B의 총비용을 빼주면 B는 이윤이 20,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40, 300 빼기 300, 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윤까지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럼 기억. A의 평균 비용은, 다시 여러분, 평균 비용은, 밑에도 줬지만 위에 있으니까 안 쓸게요. 자,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눠준 거잖아. 그러면 A는 지금 보니까 총 비용이 20, 50, 90, 150, 220, 300 그럼 나눠줘볼까? 1분의 20, 20, 2분의 50, 25, 3분의 90, 30, 30보다 4, 3, 12, 120보다 크니까 그쵸? 계속 커지네. 그쵸? 자, 따라서 모든 생산량에서 같다가 아니라 A의 평균 비용은 계속 커진다. 돼요? 그 다음 지은. 그럼 A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딱 봐도 이유는 60입니다. 맞죠? 이거. 자, 그럼 B의 입장에서 생산량을 한 개씩 증가시킬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죠. 한 개 비용 물어봤어. 그러면 30, 35, 40. 그러면 1점하다가 틀린 거지. 이미 증가합니다. 틀렸고. 리을. 그럼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을 봤더니 A는 이윤 극대화 60, B는 이윤 극대화 50이니까 A는 3개고요, B는 4개니까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내신에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내신에 나오는데도 정답률이 한 60%, 70%까지 가고 수능에서 한게도 정답률이 88%입니다. 그럼 결론은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테마3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부의 결정 경제활동과 관련된 테마 4번 문제도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좀 날씨가 이제 좀 풀려갑니다.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얘기는 공부하기도 좋기도 하지만 점점 이제 시험들과 수능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자, 조금 약간 자칫 좀 루즈해질 수 있는데 조금 더 긴장하시고 스스로 잘 관리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